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극과 극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일 정상회담 평가 짧게 해주시고 여야 대표의 오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과냐 참사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좀 선진국은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무리 싸우더라도. 근데 우리는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전 분야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 희망이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이거 내전 사태까지 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금 뭐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도 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거는 통상 과거보다는 미래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극단적 부정적 용어를 쓰는 거는 여야 모두 저는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품격의 정치란 말이 정말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극단적 갈등 정치로 가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네요. 네, 일단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추후 평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일단 정상회담 짧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야의 거칠어진 공방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은 불안한 시작이죠. 불안한 국민들은 제3자 변제안으로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 말 그대로 불안한 시작이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만나야 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요대학 연설에서도 만나야 된다는 점을 만남을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이런 일본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야당과 만나야죠. 더 소통하고 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더 만나고 더 소통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보도긴 해요. 뭐 일부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외교부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 표시해야죠. 없었는데 왜 그런 관방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위안부 합의안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요. 할 말은 하는 외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너무 저자세 외교 아니냐, 굴욕 외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뭐 이제 굴욕 외교다 아니면 이제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근데 미래로 나가다가 보는 과정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망각하는 거는 그거는 파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못 나가는 거는 더 큰 파멸이다. 이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98년도 9월 달, 98년 10월 달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기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양국 모두 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대한민국은 방콕물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대했던 일본은 전혀 채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거를 자기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 화가 나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문제가 아니라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사죄는 공허한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말 독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자꾸만 저런 식으로 해서 독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곧 있을 일본 선거를 의식해서 저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시다 정부라는 게 정책 기반이 워낙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못하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이번 외교 성과를 자기네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주도한 것처럼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일본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공경한 입장에 처했다고 봅니다. 공경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다. 일본 뭐 국내 정치야 어쨌든 간에 만약에 실제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을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인권과 영토거든요. 독도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는 또 따로 하더라도 인권 부분,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 부분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맺을 때 그 주역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으로. 그래서 더 강조되는지는 몰라도 인권과 위안부 인권과 영토 문제는 절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계속 또 논란될 가능성도 높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독도와 위안부 인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컵에 물을 반 정도 채웠으면 반 정도는 이제 일본에서 채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호응 조치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컵에 물을 반 채웠다고 어떻게 다시 한 번에 그걸 채워지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관방장관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해야죠. 박진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 문제는 없었는데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거는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제3자 방식으로 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다음 날 강제라는 동원은 없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우리 언론들도 저는 위안부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본 애들이 쓰는 거죠. 우리가 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은 뭐라고 했어요? 성노예. 근데 이 부분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걔 싫어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 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는 왜 우리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막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에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외교부는 외교부 때문에 못한다 하다고 한다면 정치 특히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규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당정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글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지금 관방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정부가 장관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정할 게 있으면 저는 교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야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강제징용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독도 문제도 다뤘다는 것이 4월에 있을 4월 23일인가요? 전국 통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기시다 내각이 우익적 언사를 또 행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본 국내 정치를 우리까지 받아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앞으로 향후 총리를 노리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우리가 호락호락 놔뒀다가는 나중에도 어떤 사안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이 파격적인 시도라면 적어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그리고 파격적인 시도는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노릇이지 마냥 오케이 할 사안은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어떠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8%로 떨어졌습니다. 2.1%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60.4%,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 한 해 전체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부정이 60.4%가 올해 가장 높았던 부정 평가입니다. 60.4%. 60.3%가 한 번 있었어요. 2월 두 번째 주에.
그리고 긍정평가 36.8도 올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꼽겠다면 뭐를 꼽으세요? 일본 플러스 69시간이라고 봐야 일본 되겠죠. 플러스 69시간.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주에도 이미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더 내려갔다라는 것은 일본 외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 네. 그 요인은 MZ세대나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할 때 가장 넓은 범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직장인입니다. 왜? 예. 연령대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또 이 지역은 지역대로 구분이 되지만 이 직업은 연령대와 지역이 다 섞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69시간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공감 못하겠다는 여론이 가장 이게 강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지난주 실시돼서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일본 이슈보다는 69시간 이슈가 더 세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3자 이 변제안을 놓고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을 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건 뭐 당시에 98년도 김대중 후보지 선언을 할 때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다 안다. 그러나 일본의 왕은 일본의 천황이기 때문에 나는 천황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엄청난 승일이죠. 지금 각도로 본다고 네, 한다면 네, 왕을 네. 천황으로 부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협력적 관계가 가야지만이 남북 관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 속에서 이걸 풀어나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 또 IMF 그때 관리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네, 굉장히 네.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라. 그래서 결국 정치 지도자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어느 때는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뒤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지금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70%가 연금개혁 반대하거든요. 네. 마크롱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마크롱 지금 지지율이 엄청 빠지고 빠지 있던데요? 그래도 한다. 예. 그걸 왜냐면 미래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정상화와 미래라고 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다만 이거를 나름대로 치고 올라갈 때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예. 여론조사에서 부정 65%의 법칙이 있어요. 아, 이게 65%를 넘어가면 네. 그거는 거의 집권 3년차, 4년차 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집권 1년이 아직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60% 이상 간다는 거는 뭔가 흐름이 지금 우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은 69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발생했는가 더 문제인 거죠. 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정이 소통도 전혀 안 안 되고 되고 있고. 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장관 얘기를 한 거를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아니야 잘못했어 캡 씌워. 이거는 진짜 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뭐 강제징용 배상안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예.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아. 이게 오히려 더 큰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네. 워낙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시고 만약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65%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부정평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방 승부처 어퍼컷이 있느냐, 네. 한방 어퍼컷이 예.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지금의 주춤하는 지지율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총선 이전까지는 이른바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본 이슈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한 10% 포인트를 잃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4, 5, 7에 기대를 할 수 있냐. 4, 5, 7입니다. 네. 4, 5, 7 전략. 4월 달에 26일 미국에 예. 가서 얼마나 얻어낼 거냐. 예, 예. 플러스 5포인트 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5월 달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정이지만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럼 그때 GA 가능성을 높이고 일본으로부터 좀 더 사과 반성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때 플러스 5포인트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 7월 달 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 네. 4월 달에 일본 선거 때문에 더
화끈하게 기시다 총리가 대응하지 못했다면, 화답하지 못했다면 7월 달에 방한했을 때는 그러면 광화문 선언이라도 해줄지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 현안이고 그래 국민들이 좀 기다리면 이해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소통 어퍼컷을 날려야 될 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본인이 이제 결단을 내린 부분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일 전에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69시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은 이런 과정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과 관련돼서 자기가 잘 챙기고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다만 우리가 절대로 일본의 과거사 모든 걸 덮어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도 좋고 대국민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부처 간의 소통도 이야기하셨고 또 대국민 설명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 비명간 내용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 문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에 이어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당내 뭐 현안으로 자꾸 전직 대통령 이렇게 그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박지원 원장이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시는 말씀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근데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 박용진 의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의 말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정권이 교체될 때의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죠?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뺏겼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만 대안이 없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친문이라 가지고 총리했었던 이낙연도 있고 총리도 있고 정준환 다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정말 변하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지만이 민주당이 변한다. 특정한 인물을 얘기 않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그건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동안의 언행이나 신중성을 봤을 때 저는 그건 믿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교수의 평가 전망 분석 들었고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일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하하하 모르겠어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대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민주당 내 사정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 묘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인데 다른 이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이대로 수습하자. 이대로 이재명 대표로 수습하자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이대로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거든요. 결국 저는 어떤 이슈냐면 문심에 매달리는 이유가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쪽도 문심이 필요하고 또 비명 쪽도 문심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잡한 양산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양산 마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권에서는 양산 대원군이다라고
비꼬는 말이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 얘기죠.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퇴임 대통령이 자꾸 섭정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는 나름대로 행동을 하신다면은 만나지 마셔야죠. 그 만난 사람마다 다 그게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독대 정치는 안 하는 겁니다. 독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게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저게 보이지 않게 친명대 또는 친이 간에 있어서의 또 친문 간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더 만나야 되는 사람은 당을 위해서는 당의 미래, 최근에 키워드는 또 미래가 강조되는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른바 삼총사를 만나야죠.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예. 김부겸 전 총리 이들을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그 고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당이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